우리 개념 플러스 0 유형편, 그치? 숙제에서 질문이 많다고 해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0쪽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40쪽에 질문할 거 있나요? 7번이요? 7번 또 8번. 8번, 7번, 8번 일단 두 개 준비 괜찮아? 자, 40쪽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다음 값을 구하는 거지. 아, 이거 3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제곱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 제곱분의 베타 제곱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치? 일단 두 식이 보니까 어때? 알파 베타만 자리만 밖에 있으니까, 그쵸? 하나 구하면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네. 자,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작업 준비 운동 해줄 게 있습니다. 뭐였니? 두 근의 알파 베타를 줬으니까 분명하게 써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얼마? 그렇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렇지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3.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구해지니 안 구해지니? 안 구해진다고. 선생님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할까요? 통분해도 되겠지만 엄청 귀찮아질 것 같아. 특히 뭐 때문에? 이런 2차 때문에. 그치?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지. 그럼 우리 근이 주어지면 x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근이니까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죠. 베타도 저 방정식이니까 집어넣으면 20도로 쓸 수 있다고. 가만히 봐봐. 뭘 할 수 있을지. 그치? 뭔가 뭐 나오지, 그치? 뭔가 좀 이상하지? 뭔가 나오지, 그치? 오. 어떻게 바꿔볼까? 자, 알파 제곱을 여기서, 그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죠. 2차보다는 아무래도 1차가 편하니까. 우리가 차수 났을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3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제곱 대신에 뭐 들어온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지? 마찬가지로 3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3 빼기 3 없어지겠죠. 베타 빼기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제곱이다. 마찬가지는 3 빼기 3 없어지고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 제곱. 분모 합쳐졌네? 끝났다,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분모 문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입하면 되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2차 항이 나와서 우리가 다루기 좀 힘들 때는 2차 항을 1차로 바꿀 때 우리 연습했었어요. 예전에도 본 적 있죠? 차수 낮추는 거 있었지, 그치? 2차식이 주어지면 x제곱을 이항시켜서 1차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보내니까 대입하면 알파 베타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다 1차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8번. 이 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맞니? 자, 일단 이것도 힘든 이유가 뭐야? 루트가 있으니까 힘들지. 루트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 1 더하기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 루트가 있어서 힘든 거야. 그러면 루트를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니? 제곱하는 수가 있지.
근데 안타깝게도 제곱하면 루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왜? 보세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y를 뭐 하면 제곱하면 요거 제곱 x 맞지? 요거 제곱 둘은 제곱이 루트가 사라지지만 뭐 나와? 더하기 2ab도 나오지. 더하기 2 루트 x 루트 y 나온다고요. 여기는 그냥 루트 xy를 쓸 수 있죠. x가 양수라면 x가 양수라면 쓸 수 있어. 근데 그럼 일단 다시 본래 문제 들어오면 당연히 알파 베타니까 근거의 성에 써야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요? 6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상태지. 그럼 확실한 거는 봐봐.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알파 베타 둘 다 뭐란 얘기야? 양수지. 양수지. 그럼 만약에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넣으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나온다면 양수니까. 맞네? 자, 근데 이걸 보였는데 어떻게? 루트 있어서 계산이 힘들었죠? 뭐 한다 해서 일단 제곱의 값을 배워볼게요. 됐어요? 제곱 값을 하면 요거 제곱 얼마야? 알파 제곱 플러스 1 되겠죠? 요거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1 나오겠죠? 더하기 2 넣어 나오겠죠? 2배의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정리 좀 할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2 루트 합칠 수 있어 없어? 있죠? 둘이 합쳐져서 곱해지면 되겠죠 안에서. 전개해버리니까 그냥 곱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로 전개되겠지. 자,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있네.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어떻게 해볼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36 1로면 빼기 2에서 얼마다? 34 됐죠? 그러면 다시 집어넣을게요. 이거 얼마야? 34 더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맞니?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를 제곱한 것과 똑같죠? 알파 베타의 제곱은 얼마야? 1의 제곱이니까 1 얘는 얼마라고요? 34 얘 다시 얼마라고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34 더하기는 36 맞네? 요 루트 36이죠? 6이 되겠네. 6이 12 그래서 얼마다? 48 자, 쉽지는 않네 그치? 답 48 쓰면 틀려. 왜 틀려?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고 했지 제곱하는 구하라는 얘기 안 했잖아. 나는 계산을 하려고 제곱을 한 거지. 근데 내가 구한 48은 내가 구하려는 값의 제곱한 값이야. 따라서 답은 얼마야? 다시 루트 48로 써주셔야겠죠. 제곱했으니까 다시 루트 씌워야지 원래 들어올 거 아니야. 4루트 3이니까. 자, 다시 루트가 있는 식은 그냥 계산이 힘들어. 제곱해서 루트를 알려줘야 돼. 그치? 그래서 먼저 제곱한 식들을 써서 계산을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뭐야? 루트 씌워서 원래 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루트가 들어있는 식을 대할 때 우리 자세는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보자. 물론 루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때의 부분은 분명히 계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상태는 계산돼 안 돼? 이 상태 루트 합칠 수 있어 없어? 더하기를 못 합치잖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해서 쳐야 된다. 됐어?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맞지? 경험이 쌓이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제곱해서 푼다는 경험을 그때 끄집어내서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41쪽에는 또 몇 번을 같이 풀어볼까요? 11번, 15번, 또 14번, 또 현빈아? 무서? 11번부터 볼게요. any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영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영의 두근이 알파분의 베타와 베타분의 알파일 때 a, b 구하는 거야. 맞죠?
그럼 결국 뭐 두근이 들어있으니까 근거 계산기 쓰는 거잖아. 자, 첫 번째 거 써보자. 이놈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야.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 맞지?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b가 나오겠구나. 됐죠? 두 번째도 근거 계산기 써보자. 두근이 너잖아.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두근의 합이야.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두근의 곱은 곱할 거야. 곱하면 봐. 알파 베타분의 베타 알파가 되겠죠. 그게 a분의 c에서 a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계산돼 안 돼? 네. 되죠? 얼마야? 1. 약분되면 1이죠. 아, 그럼 a가 1하는 거 먼저 구해졌구나. 자, a가 1이니까 이쪽이 얼마야? 1이지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도 1이야. 그리고 이거 볼게요. 뭐 할 거야? 통분해봐야겠지. 알파 베타분의 베타 베타 곱하니까 베타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지금 얼마분의 b분의, 맞니? 얘는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잖아. 2 알파 되면 빼기 1이 되겠네. 얘가 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b가 되잖아. 이 값이 마이너스 b라는데 이 값을 내가 통분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그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러 방정식 풀 수 있겠죠? 자, b 갖다 곱할게. 1 빼기 2b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좌변 이항시키면 b 제곱 빼기 2b 플러스 1은 0.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b는 1. a, b 다 구해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각 방정식의 두근을 줬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나타낸 다음에 그때 만드는 식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또는 연립해서 풀 수 있는 것들 잘 찾아보시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관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14번 볼게. x제곱 빼기 x 더하기 n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그릴 때 그럼 또 뭐야? 그럼 써놔야지. 그치?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1.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n 플러스 1이 상수항 전체죠. 이게 c에 해당되는 거야. 얘 누가 있는 거야? 얘를 바꾸어야지. 그러면 잘 살펴봐. 얘는 얼마다? 1이네. 그치?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 어떡할래요? 공통인수 묶어내라 그랬잖아. 알파 3개, 베타 2개, 알파 2개, 베타 3개. 최대한 묶어내면 알파 몇 개? 2개. 베타 몇 개? 2개 풀 수 있지. 그러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묶어내면 여기는 알파는 남고요. 더하기 얘는 베타는 남겠죠. 얘는 1로 바꿀까? 역시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또 얼마나 바뀌어? 1로 바뀌지. 그러면 결국 1 곱하기 2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7인 거잖아. 이항시키면 빼기 1 되니까 9가 되겠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9야.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전체 제곱 볼 수 있겠죠. 그게 9라고. 그럼 알파 베타는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얼마다? 1과 3이죠. 근데 지금 m이 뭐라고 그랬니? 자연수 m이지. m이 자연수면 알파 베타도 양수야 되겠죠. 뭐가 되니? 3이 되겠죠. 그럼 m 플러스 1이 3이니까 따라서 m은 얼마다? 2. 역시 근거의 계산을 써놓고 그들을 보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쳐다보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보여. 정리하시고요. 다음 15번 문제를 좀 쓰겠습니다.
자, 또 2차 방식 주어지고요.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그럼 뭐야? 또 흥해서 써봐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그쵸? 그럼 밑에 있는 조건식들을 다시 또 근데 얘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전개해봐야겠죠. 자, 전개하면 뭐 나와? 알파 베타 전개하면 1알파 1베타 더하기 1은 1이죠. 집어넣어. 알파 베타 얼마인데? B.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인데? A. 1 넘어가면 0. 다 찾았죠? 얘는요? 또 전개해. 전개하면 4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맞니? 이런 거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지막으로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또 집어넣어. 알파 베타 B 4B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됐죠? 2로 나눌게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패스하면 AB 나오겠죠. 어느 생이야? 이거는 그냥 쉬운데? 그러니까 다 지금 내가 시작을 못하진 않잖아. 두 건이 알파 베타, 두 건이 뭐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를 주면 항상 두 건의 합과 곱을 쓰는 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조건들을 보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식들을 대신 나타내는 구조로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대신 어떻게든 집어넣으신다고요. 전개를 하든 뭐 어떻게든 묶어내든 해서 대신 이 구한 것들 이거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얼마든지 새로운 식을 방정식이나 새로운 식의 형태를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미들로 표현되는 걸로 주겠죠. 안 되면 어떻게 풀어? 그럼 미들로 가지고 고민하시면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어? 그 다음 42쪽 볼까요? 자, 여기서 몇 번을 보면 되니? 19번이요. 유형 6 푸는 방법을 아니 모르겠고 19번하고 현지는 21, 22 그럼 유형 6번이죠? 마찬가지? 자, 그럼 19번 먼저 보고 갈게. S는 2차 방정식 니는 왜 두 실근의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다르대? 에이. 자, 두 실근의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야. 예를 들면 하나가 뭐야? 알파면 다른 거는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값 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 분의 합은? 0. 그래. 합이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따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빼기 2지. 얘가 뭐 돼야 된다? 0.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띵띵 하면 되겠죠? M은 얼마다? 1 또는 마이너스인데 둘 중에 하나겠네? 뭐 돼야 되니? 둘의 부호가 반대야. 곱하면 얼마 된다? 음수. 둘의 부호가 반대면 두 분의 곱이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 두 분의 곱은 얼마야? M 플러스 1이죠? 얘가 뭐가 돼야 되니? 음수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자, 쌤은 어때? 만족은 작아겠죠? 얘와 얘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죠. 쉽네. 그치?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합이 0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곱은 뭐고요? 음수가 되는 거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 두 개를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 그 다음에 유형 6번 잘못 보고 푼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이죠. 다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22만 좀 달라요. 20번, 21번은 똑같아요. 현재 20번은 푼데 21번은 못 풀었다고요? 아니요 21이랑 22번. 그 20번은? 20번은 20번랑 21번은 똑같은 건데? 자, 21번 볼게요. 21번 똑같은 거야? AB 두 사람이 x제곱이 계산 1, 2차 방식 풀었어. 그러면 써보면 x제곱 나머지 모르니까 ax다 이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풀었는데 맞지? A는 뭘 잘못 뽑은 거야? X의 개수 A를 잘못 뽑은 거야. 그랬더니 X가 얼마 나왔다? 2 마이너스 3 2 플러스 3 나온 거지. 그러니까 B는 상수항을 못 봤어. 바로 B는 상수항 B를 잘못 뽑은 거야. 그랬더니 얼마 나오더라? 마이너스라고 4가 나오더라. 됐지? 자,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잘못되고 잘못 본 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 다시 말하면 자, A는 여기를 잘못 봤어. 여기는 그러면 제대로 본 거지. 그래서 풀어서 나오게 니라는 얘기는 이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4. 곱은 얼마야? 합차공식이니까 4 빼기 3에서 1 나오죠.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합이 잘못 구해진 거야. 왜? 근과 계수에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차한 개수가 바로 합에 영향을 주는 거고 A분의 C에서 두 근의 곱은 상수항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근데 얘가 여기는 숫자를 잘못 본 거야. 따라서 잘못 보고 풀어서 만든 두 근의 합은 잘못된 A 값을 구해진 거지.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는 잘못 구했지만 B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두 근의 곱이 제대로 풀어서 나온 두 근의 곱과 어때? 똑같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곱은 쓸모가 있는 거죠. 얼마야? A분의 C에서 B가 되는 거고요. 결국 B가 얼마라는 거는 1이라는 거는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B는 여기를 잘못 봤어요. 그러면 제대로 본 것만 쓸모가 있다고요. A는 제대로 봤다고요. 그럼 B가 구한 거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고요?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3인데 얘는 B를 잘못 봤어. 곱은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합은 제대로 숫자를 보고 구했기 때문에 그는 이거 아니겠지만 이렇게 구한 두 근의 합과 제대로 풀어서 구한 두 근의 합이 어때? 같을 거라고. 합은 얼마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합이죠. 그게 얼마라는 게? 3인 거죠. 어때는 얼마다? 3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AB가 제대로 구한 A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잘못 본 개수는 필요 없잖아. 제대로 보고 푼 개수들만 찾아내면 돼. 그치? 1차 개수는 뭘 통해 찾는 거라고요? 1차 개수를 제대로 본 거면 합은 제대로 구한 거야.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라면 곱을 제대로 구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수를 찾아내면 원래 방정식을 제대로 구할 수 있겠죠.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3x B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원래 2차 방식 뭐 하세요? 얘가 다 되겠다. 됐어? 봐봐, 그럼 봐봐. 원래 제대로 가니까 합이 얼마 나오니? 3 나오죠. 곱은 1 나오죠. 잘못 보고 풀어도 제대로 본 부분만 취하면 원래 방식을 제대로 푼 거랑 합과 곱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쵸? 여기에서 똑같죠? 20번은 민지는 A를 잘못 봤어. 그러면 합을 잘못 구한 거니까 곱은 제대로 구한 거야. 그 민지의 두 근의 곱을 가지고 B를 찾을 수 있겠죠. 은주는 B를 잘못 봤어. 곱을 잘못 구한 거야. 대신에 A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합은 제대로 본 거야. 따라서 은주가 구한 두 근의 합을 통해서 A를 찾으면 그건 원래의 A랑 똑같은 A가 되겠죠. 됐지? 그렇게 해서 원래 방정식 만들면 양수인간 구할 수 있나 보지. 됐지? 똑같은 문제잖아, 현지야. 맞니? 22번은 하지 말라고 싶네. 22번은 개수를 잘못 푼 게 아니고요. 바보 같은 놈이 끈의 공식을 잘못 알고 있어 쓴 거야. 그렇잖아.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을 푸는데 끈의 공식을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써가지고 두 개를 구한 거야. 그랬더니 뭐 나왔다? 마사랑 2가 나왔지.
얘가 아마 마사일 거고 얘가 2일 거야. 상관없어. 하지마. 그치? 그럼 그런 것을 제대로 안 구했네.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여기 2 빠졌고 4 빠졌죠? 응망으로 구한 결과가 니란 얘기야. 선생님 누가 이겨 4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구했더니 결국 뭐가 나왔다? 하나는 2하고 마이너스가 하나는 4가 나온 거야? 그냥 뭐요? 마이너스 4 그렇게 그래. 그럼 거기서 ABC 어떻게 쳤습니까? 둘 중에 누가 커요? 플러스 붙은 게 더 클 거 아니야? 얘가 2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되고 마사가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둘을 합친 거랑 이 둘을 합친 건 어때? 이거를 계산해서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사 나온 거잖아. 누가 누군지 몰라도 이 둘을 합친 거는 이 둘을 합친 건 어때? 똑같이 나와야지. 이 둘을 곱한 건 이 둘을 곱한 건 어때? 똑같이 나와야겠지. 합과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럼 둘을 더해볼게. 둘의 합은 잘못 구한 두 근의 합이야. 더하면 어떻게 되니? a분의 자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오겠네. 그게 실제 두 근 합쳐봐 얼마들이? 마이너스 2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1 될 거고요. a분의 b가 있으니까 따라서 b하고 a하고 좋다. 같다. 자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얘와 얘 곱이 나오겠죠. 곱합니다. 분모는 a 제곱분의 분자는 합쳐보시지. 너 더하기 루트 너 빼기 루트니까. 그럼 너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루트 b 제곱 빼기 ac의 제곱 합쳐보시. 더하기 빼기 합쳐보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a 제곱분의 자 이거 제곱하면 루트 다 날아가죠. 그럼 b제곱 이것도 b제곱이니까 사라지네. 마이너스 b제곱은 그냥 b제곱과 똑같잖아. b제곱 루트 사라지니까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남겠죠. 그럼 b제곱 b제곱 없어지고요. a 제곱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c가 될 거고 a 하나에 합분 되겠네. a분의 c가 되겠다. 자 그게 두 근의 곱이야. 얼마? 마이너스 8. 따라서 c는 얼마다? 마이너스 8a죠. 그럼 b는 a로 바꾸고 c는 마이너스 8을 바꿀 수 있네. 맞지? 그럼 집어넣자. ax 제곱 bx 대신에 뭐? ax c 대신에 마이너스 8a 는 0이 되겠죠. a 모조리 됐으니까 a 나누면 되겠죠? 이게 원래 방정식이야. 그때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벳타로 내. 이거의 두 근을 알파벳타로 넣으면 뭐야? 근거의 성에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대입해서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쟤는 개수를 잘못 푼 거야. 그러면 제대로 본 개수를 통해서든 합이나 곱 중에 하나는 제대로 구했을 수 있겠지. 구할 증거이겠죠. 얘는 개수를 잘못 푼 게 아니고 그냥 혹시 잘못 푼 거야. 어쨌든 잘못된 공식을 통해서 두 개를 얻었으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똑같이 나오겠지. 이거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내는 거야. 자, 두 번째가 조금 어렵지만 연습해 봅시다. 알겠니? 그 다음 43쪽이 되겠네요. 자, 43쪽에는 몇 번 보면 될까? 25번 또 28번 또 27번 또 없니? 자, 25번은 우리가 어떻게 풀자고 그랬냐면 얘들아 이 문제잖아. fx는 0의 한근이 알파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있잖아. 방정식 그려주면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즉 f라는 식은 x자리에 뭘 넣었을 때 여기에 알파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0으로 만드는 식이야. 맞니? 자, 이때 보세요. f
2x-1은 0의 한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fx랑 f2x-1은 다른 식이잖아. 봐요 앞에 두 개의 식은 달라. 뭐가 다른데? fx가 이렇게 있으면 fx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빼기 x라면 f2x-1은 x 자리를 다 뭘로 바꿔? 2x-1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 2x-1의 제곱 빼기 2x-1이니까 분명히 세 개의 식은 다른 식이라고요. 그치? 근데 똑같은 f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여기 들어오는 놈을 제곱하고 다시 뺀다 이런 뜻이잖아. 여기 들어오는 놈을 제곱하고 다시 그 놈을 뺀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 2x 빼기 들어와도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 들어온 놈을 제곱하고 다시 그 놈을 빼준다. 왜? 둘 다 똑같이 f라는 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진다고요. 다만 들어오는 게 달라질 뿐이야. 맞지? 그럼 다시 원래 들어오면 지금 이 문제에서 알파가 들어오면 0으로 만드는 식이라며 f가. 그래서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번엔 이 방정식 줄 거라고요. 근데 이도 똑같은 f라는 식이기 때문에 0이 되려면 여기 들어오는 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알파가 되면 0 되는 거라고요. 그치? 여기 들어오는 2x 빼기 1이 알파가 된다면 그러면 0이 될 거야. f 알파는 0이니까. 내가 찾는 방정식 해는 x 값이니까 2x 빼기 1이 얼마가 돼주면 알파가 돼주면 되는 거겠죠. 2x는 알파 플러스 1이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서 이 방정식의 끈은 알파가 아니라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한 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 괄호 안을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역 자리에 같은 값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똑같은 값이 튀어나오는 거야. 알파가 되면 무조건 0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 안이 알파가 되면 0이 나올 거니까 여기 안이 알파가 되는 x값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죠. 됐니? 자, 그 생각을 하고 이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25번 보면 fx는 0의 두근이 얼마야? 알파, 베타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기에다가 알파 넣으면 0 나오고요. 저기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0 나오는 거야. 즉 f라는 식은 여기 자리에 알파나 베타가 되는 값들이 들어간다면 다 0이 될 거라고요.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 7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f 3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했어. 그럼 두근이 먼저 뭘 찾아야겠죠. 근데 마침 어때? 똑같은 f라는 식을 쓰고 있으니까 얘가 0 되려면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이 얼마가 돼주면 돼? 알파나 베타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3x 플러스 1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어주면 되는 거니까 3x는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베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얼마야?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게 이 방정식의 두근이잖아. 근이라는 건 x값이니까. 이 식의 x자리에 얘들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안이 계산되어서 알파 베타 되니까 결국 0이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럼 두근의 곱을 구하는 얘기야. 얘랑 얘랑 뭐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얘기지. 곱하면 3 곱하기 3 9분의 얘랑 얘랑 곱하겠죠. 전개해버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됐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면 플러스 1 알파 베타가 얼마? 3 알파 베타는 7인데 마치 9분의 마이너스 9에서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됐지? 자, 요 생각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2차 부등식 뒤쪽에 가서 또 나올 거야. 방정식에, 부등식에 또 나오고요. 함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같은 계절, 같은 생각들이야. 오늘 쌍국 부리신다, 졸린다. 저 오늘 2시간 잤어요. 뭐 하느라? 그 넷플릭스 솔로지어가지고 아이씨. 저 그거 정주행하다 졸기만 해라. 공부하다가 늦게 잤으면 내가 봐주겠네. TV. 사탕 물어.
27번 알아? 너무 중요한 문제죠. 얘 두 번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음에 그럼 또 뭐야? 자, 들어가기 쓰는 거 보자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1. 자, 이때 보세요. 내가 찾는 2차 방식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과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두 번을 갖는 2차 방식 구하는 거야. 맞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 2차 방식 만드는 요령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은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곱만 알면은 우리가 2차 방식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이거를 인수분해 때 하는데 안 되죠. 알파 베타를 직접 따로따로 보여서 이걸 계산했다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같잖아. 그치? 근의 모양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2차 방식은 합과 곱을 가지고 만들자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지금 이 두근을 끊어가는 2차 방식을 만들려면 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계산해야겠네. 자, 그럼 첫 번째 두근의 합을 한번 보여보자. 합은 얘랑 얘랑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니까 순서를 좀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뒤쪽은 뭐 할까요? 통분하겠죠.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1. 너는 1분의 1이니까 1. 이거 얼마야? 2가. 내가 만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2가 나왔어. 두 번째는 뭐 구할 차례야? 곱을 구할 차례죠. 얘랑 얘랑 곱하라고요. 자, 계산해보자. 전개해봐야겠네. 전개하면 얼마?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분의 베타. 이거는 뭐야? 베타분의 알파. 둘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됐지? 하나하나 계산만 되는 것들이야. 자, 알파 베타는 얼마? 1. 얘는 뭐 해야 되니? 통분해야겠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1 되겠네. 자, 알파 베타 1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 1분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얼마 되니? 1. 자, 합과 곱이 다 보여졌죠. 근데 가 2차 방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2차 계수가 조지면 조지는데 1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로 안 곱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근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두 개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식은 이 둘의 합과 곱을 구해서 만드는 거라고. 문제되기 얼마나 좋냐 이거. 왜? 이것만 살짝 바꿔주면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식.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알파 베타의 제곱을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식.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럼 우리는 항상 그 둘의 합과 곱만 계산하시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28번) 자, 원이 있어. 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10. AB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네. C에서 또 AB에다 순서를 말해서 H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때 AH 길이를 A라고 한다. AH 길이 이만큼 길이를 A, BH 길이를 B, CH 길이를 4 라고 할 때 AB를 두 근을 하고 X제곱의 계속 1, 2, 3을 보는다. 자, 뭐야? AB가 두 근이고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식 만드는 거지. 그럼 나 뭐 필요하다? 방금 말했잖아. 두 근의 합법은 필요한 거지. 두 근이 되니까 두 근의 합은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 곱하기 B가 되겠죠. 얘들이 얼마인지 구하면 방정식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찾자는 얘기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요. 가장 중요한 거야. AB가 지름이죠. 지름이면 이게 무조건 90도. 그런데
좀 배웠어? 원조 할때 배웠잖아. 지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도 항상 뭐가 만들지?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 배웠죠? 빗변이 지름인 직각삼각형 항상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어떻게 그려도 다 만들어진다. 어떻게 그려도 그렇게 추격이야. 그래서 지름이 조진 원안에서 그 삼각형 만들어지면 항상 직각부터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들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또. 지금 직각삼각형 몇 개 나오네? 하나, 아, 두 두 개. 개, 아니 큰까지 총 몇 개 나오네? 세 개. 세 개지? 세 개의 직각삼각형 모두 어때? 닮음이야. 그 닮음비로부터 만들어진 공식이 있었잖아. 네. 기억나나? 고등학교에서 여기는 쓰니까 한 번 더 볼게. 여기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또는 이 직각이 있을 때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세 개가 다 닮음이야. 왜? 가위 크기가 똑같거든요. 보세요. 여기 요가위 크기랑 여기 요가위 크기는 어때? 똑같아. 왜냐면 여기랑 요만큼 돼서 90도지. 여기 90도니까 나머지 두 가지 하면 90도잖아.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돼도 90도지.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어때? 같아야 되는 거지. 같은 이유로 이거도 어때? 같아. 그러면 작은 것도 요게 두 각이고 중간 것도 요게 두 각이고 큰 것도 이렇게 두 각 가지니까 전부 다 A의 닮음이야. 그 닮음들부터 만들어진 공식이 뭐냐면 자, 많이 쓰니까 보세요. 요 길이의 제곱은 그리고 뭔가 요거의 제곱은 요 길이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야. 요 길의 제곱은 끝난 데서부터 짧게 한번 길게 한번 곱한 거랑 같아. 자,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쪽의 제곱은 여기부터 짧게 한번 이거 곱하기 이거야. 이쪽의 제곱은 짧게 한번 곱하기 길게 한 번이야. 그 다음에 또 가운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야. 가운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야. 이 세 개가 닮음비로부터 만들어진 공식들이야. 다 도출이 돼. 외워서 써야겠죠. 어떤 상황이야?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직각에서 또 빗변에 수선내려서 직각삼각형 몇 개? 세 개가 만들어질 때 쓸 수 있는 공식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된다면 뭐가 있냐? 소공식 있었죠. 넓이. 소자 공식. 여기 곱하기 여기는 여기 곱하기 여기랑 같아. 넓이 구할 때 밑변 높이 같겠죠. 그래서 한글로 소축 있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 소공식. 그래서 총 4개를 쓸 수 있어. 그럼 이 4개 공식을 이용하면 결국 길이를 못 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다 구하게 돼 있어요. 문제 들어갈게. 딱 그 형식이지. 직각에서 수선 내렸으니까 직각. 맞지? 공식 씁니다. 그럼 뭘 쓴대? 일단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지. 아, A 곱하기 B는 얼마다? 4의 제곱 16이다. 됐지? 또 뭐냐? A 더하기 B는 뭐야? 그냥 10이네? 지름 10을 했으니까 끝나는 거. 이것도 쓸 것도 없네. 많이 참고 살아서 얘기했다 생각해. 합 곱은 났지? 그럼 방식은 어떤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분 끝. 아니, 끝이에요? 어머 아. 허무하네. 아이고 질문이 많아서 질문 받다가 시간이 부족하네. 자, 그 다음 마지막 44쪽에 몇 번을 보면 될까요? 31번이요. 31번 또 34번 또 없니? 선배는 왜 질문이 없나요? 아, 비슷해서 응? 왜 비슷해서 풀린 것도 안 풀린 것도 있고요. 모르겠어서. 그럼 질문 다 해야지. 31번, 34번. 얘들아, 피곤하니까 잠깐 답변 좀 할게. 자,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7 나중에. 1. 버린다. 버리는 건 진짜 아니지, 그치? 왜냐면, 야, 아는 문제만 계속 풀 거면 왜 공부를 왜 해? 아는 문제는 안 풀어도 안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숙제하고 문제 푸는 이유가 뭐야? 내가 몰랐던 문제를 이제 좀 더 풀어내기 위함인 거잖아.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있어. 모르는 문제 푸는 데 의미가 있는데 넘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든 풀어야 돼. 어떻게 할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너무 쉽게 별표를 치는 거는 또 안 좋아. 생각의 깊이가 얕아져.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어려운 문제 많이 안 보고 쉬운 문제들이지만 바로바로 풀리는 것들만 풀어왔잖아. 중학교 때. 그렇게 큰 문제 없었지. 근데 여기 고등학교는 이제 얘기 달라지죠.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들도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해.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은 난이도 올라갈수록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져야 돼. 그런 것들이 막 하루아침에 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하셔야 돼. 자, 뭘 보면서 고민하는 거야? 문제. 문제 속에 분명히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와 단서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안 풀린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말이야? 문제에 써진 조건들을 제대로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야. 이걸 왜 줬을까? 또는 이걸 어떻게 써볼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물론 숨어있는 조건들을 발견 못할 수도 있어. 어쨌든 문제를 계속 보면서 거기에 있는 주어진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해. 문제가 문제마다 다 조금씩 조건들이 다르지만 결국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여기 또 쓰였던 내용들이 여기 또 쓰이네 비슷하게 또 쓰이네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하는 연습들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질문했던 것도 너네가 몰랐을 때마다 질문했던 것도 설명해주면 답 찾으면 끝이라고 그랬어? 아니죠? 계속 다시 한번 풀어버렸지.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야. 그 부분도 중요해. 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단순 계산이잖아. 이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겠지. 도움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내가 갖고 있는 해설지가 있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있겠죠. 물론 판다 질문하는데 판다 해설은 판다에서 풀어주는 거는 뭐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상하게 풀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가 내가 제대로 알고. 일단 해설지는 가장 정확한 풀이죠. 가장 정석적인 풀이고요. 물론 최고 정석 풀이라는 얘기는 못해.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정석에 입각한 풀이기 때문에 보시는 거야. 근데 아까 했지만 바로 너무 쉽게 펼치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잘 활용하면 정말 좋아. 왜냐면 야, 막힌 걸 뚫어야지 그 다음 되는 거잖아. 수학에서는 앞에서 건너뛰고 뒤에는 가면 안 되는 것들도 많잖아. 근데 그게 안 돼서 진도를 못 나가면 어떻게 돼? 뭐 다음에 학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 그렇게 당장 해결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아서 뚫을 수 있는 거 뚫어야 된다고.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 해설지는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막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다 자세히 해주진 않잖아. 그럼 보다 보면 여기서 왜 이게 나오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럼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다 가져와서 다 질문해서 손쉽게 듣겠다?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 내가 고민한 만큼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확인하는 연습을, 활용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 모르는 것들 끝까지 다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맡겼어. 그럼 해설자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 부분에서 이런 조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딱 보면 다시 덮어. 풀렸잖아 막힌 게. 그래서 풀어 나가서 끝까지 나가면 됐어. 근데 그거 또 막히면 또 펴서 또 보는 거야 막힌 부분을. 그렇게 부분 들어가서 답을 찾으면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돼? 다시 처음부터 들어와서 아까는 버벅버벅 때문에 풀었지만 어떻게 돼? 다시 한 번 더 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풀면서.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효율적이야. 선생님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학원 안 하려고. 다 돼. 돼. 안 봐왔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고 버겁겠지만 해야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와서 질문하든지 선생님 뭐라 했어? 오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질문하라 그랬죠. 질문했었던 적이 있나? 카톡으로? 없죠. 없죠. 이건 없네. 그치? 하은이는 질문 자주 해. 막힐 때마다. 새벽에 밤 12시 넘었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질문해. 그거 거창한 질문도 아니야. 단순한 말이야. 이런 것들 다 질문해.
그런 게 필요해. 쌤 귀찮게 해도 돼. 귀찮으면 내가 안 보면 되니까. 귀찮으면 내가 이걸 하나 확인 안 하면 되잖아. 내가 확인하고 대답해 줄 때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지 되지. 만약 모르는 걸 계속 묻어주고 나가면 그게 결국 어떻게 돼? 결국 나한테 문제는 없어지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풀 수 있는 거 예전에 풀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치?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좀 풀어줘도 괜찮지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설도 참고하시고 쌤한테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모아와도 괜찮지만. 잠깐만. 그러네? 오, 드디어 왔어? 고마워요. 기다렸구나. 질문 할까? 없어요? 이제 부분은 다 해보시고 오늘 날 자, 31번 보겠습니다. 2차식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한다. 자, 원래 인수분해는 유리수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 해도 돼. 그치? 분수까지는. 근데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허수까지 등장하면서 인수분해 하는 얘기잖아. 자, 어떻게 해야 되니? 선생님, 허수까지 인수분해 하는 거 안 배웠는데요? 2차 방식을 끓여보시기 이용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푼 게 만약에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인수분해 됐든 안 됐든 이점의 두 근이 얼마나 나왔냐? 알파, 베타로 보여주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으로 쓸 수 있다. 근이 주어지면 근을 가지고 뭐야? 인수분해 된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식은 방정식이 아니지만 얘를 인수분해 할 때도 뭐였어? 너를 마치 뭘로 보고? 방정식으로 보고 근을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든 근에 혹시 쓰든 근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한 다음에 그 근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뭐야? 이 식을 인수분해 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이때 만약에 여기 근들이 허수단위를 가진 흑근들이라면 이 인수분해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거야. 근만 찾으면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우리 찾는 인수분해된 식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일단 뭘로 보고요? 방정식으로 보고 근을 찾아볼게. 됐어? 2를 곱하면 x제곱 6x 플러스 12는 0인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그래공식 쓸게요. x는 짝수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12. 루트 3은 마이너스 막 뺀 거지. 그러면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새로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x 빼기 근 x 빼기 알파지. 그치? 한근 x 빼기니까 부호 바꿔서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됐지? 또 x 빼기 베타잖아. 근에 부호를 바꿔서 붙인다고요. 이제는 마이너스 인근을 붙일게. x 부호 바꿔서 3 플러스 루트 3 교차계 소집 얼마야? 이제 이렇게 2차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결국 이 식의 두 근을 가지고 만든 자식이 이거니까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어떻다? 서로 같은 식이지? 얘를 인수분하면 네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느 범위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2차식을 인수분하는 것은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근을 찾은 다음에 그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든 거랑 같은 방법이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 몇 번? 34번이라고 그랬죠? 네. 쌤 35번 제가 물어봤었나요? 아니? 그래서 안 물어봤죠? 왜? 아니 풀어서 아는데 그 물어봤던 거 같아가지고. 34번만 하면 되지 그러면? 네.
너의 한근이 1-i분의 2 플러스 4i야. A, B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럼 한근이 주어졌는데 일단 뭐냐? 소수와 분모의 실수를 시켜야겠죠. 분모하게 있으니까, 그치? 네. 합성 씻어야 되니까 분모 문제 뭐 곱할까? 1 플러스 R을 곱할게. 1 플러스 R을 곱할게. 그럼 분모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분의 자 위를 정리하면 2 이렇게 하면 2i 이렇게 하면 4i 이렇게 하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i 제곱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i가 되는 거고 분모가 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되겠죠. 자 한근이 네가 나왔어. A, B가 지금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실수라고 그랬죠. 네.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지.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한근이 이런 허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켜내간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오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도 또 다른 근이 되겠죠. 야 그럼 두 근이 나왔으면 뭐한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써야지. 합과 곱을. 자, 두 근이 합은 걸까?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이 얼마 되니? A 더하기 B가 분의 합이죠. 실제 그대로 대봐.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잖아. 마이너스 AB가 나오겠죠. 둘이 곱해봐라. 합차 공식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래서 얼마? 10 플러스 AB는 얼마? 마이너스 10이지. 뭐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두 가지 구할 수 있어 없다? 구할 수 있죠? 우상식 되는 것이 가지고 수처럼 아닌데 뭐 한글이 주면 혈액원의 성질에 의해서 다른 한글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 나오면 두 번 합과 곱을 가지고 조건들을 끌어내는 거니까. 됐지?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거 내가 풀었지? 너네가 푼 거 아니야? 네. 다시 어때? 너네가 풀어봐야겠죠. 오늘 시간 있으면 풀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집 가서도 마저 풀어야 되는 거야. 조금 쉬었다가 오늘 부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